안녕하세요. 드론 범죄 수사론 7주차 마지막 수업 진행합니다. 앞 시간에 우리 배웠던 내용, 이 공격에 대해서 영상 하나 보고 또 진행할게요. 영상 준비한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영상으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 즉 공역은 한자 그대로 텅 비어있는 공간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비어있지 않고 오히려 꽉 차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은 여러 종류의 공역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공역은 그 목적에 맞게 수많은 항공기들이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연 어떤 공역들이 우리나라 하늘을 채우고 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할 공역들입니다.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군작전구역, 위험구역, 훈련공역 하나하나 살펴보며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하늘을 채우고 있는지 알아보죠. 비행금지구역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서울 및 북한과 접해 있는 구역에 설정되어 있는 공역입니다. 그림으로 살펴볼까요? P518 웨스트, P518, P518 이스트, 그리고 P73 알파 및 브라보가 존재합니다. 비행 제한 구역, 항공사격, 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 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입니다. 그림으로 보시죠. 비행 금지 구역보다는 많은 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주로 서해, 동해 및 남해에 많이 설정되어 있으며 내륙에도 몇몇 구역들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군사작전구역 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서 계기비행 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입니다. 그림으로 살펴보시죠. 비행제한구역처럼 주로 서해, 동해 및 남해에 설정되어 있으며 비행제한구역과는 다르게 내륙에도 다수의 군작전구역이 존재합니다. 위험구역 항공기의 비행 시 항공기 또는 지상 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을 말합니다. 그림으로 살펴볼까요? 보시면 알 수 있듯 주로 원전, 화력발전소 등 위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구역에 설정되어 있는 공역입니다. 훈련 공역 민간 항공기의 훈련 공역으로서 계기 비행 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을 말합니다. 총 7개의 훈련 공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살펴볼까요? 울릉도, 그리고 서해 및 제주도 근처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공역, 즉 비행정보구역은 텅 비어있지 않고 여러 가지 공역들로 꽉 차 있습니다. 여기에 이전 영상에서 알아본 항공로를 포함해 볼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우리나라 공역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를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각 공역의 목적에 따라 수많은 항공기들이 공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공로를 통해 비행하는 항공기, 각 공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 등 수많은 항공기들이 우리나라 공역을 채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그림 및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께 관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굿데이. 앞 시간에 우리가 어, 비행할 때 이렇게 많은 프로히빗에서 P, arrested에서 제한구역, 위험지역, danger, D, 그 다음에 어, 어, 경고지역, alert에서 경고지역에서 A, 많은 이런 공역들이 있었고, 우리가 이제 이 드론도 그냥 무조건 날리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우리 알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좀 조심해야 될, 주의해야 될 공역들이 있는데, 특히 훈련 공역입니다. 훈련 구역에서는 민간 항공기의 훈련하는 그 공역으로서 계기 비행 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이 있죠.
민간 항공기 훈련 구역이다. 그 다음에 군 작전 구역이 또 따로 있죠. 군사 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서 어, 계기 비행으로부터 다 위험하니까 분리돼야 되겠죠, 그죠? 군 작전, 훈련, 위험 구역, 비행 항공기의 비행 시 항공기나 지상 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그런 구역이 있다. 경계 구역,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 활동이 수행되는 공역이다 해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게 훈련이라든지 군작전, 위험, 경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주의, 주의해서 해야 된다. 날려야 된다. 운행해야 된다. 자, 볼게요. 중요한 거 읽어볼게요. 초경량 비행 장치의 기준. 그래서 이제 체중량이 있고요. 항공기나 드론은 스스로 드론 같은 경우에는 드론 기계 자체 중량이죠. 여기에 이제 연료, 배터리라든지죠. 연료가 들어가겠죠, 그죠? 따로 이거 자체 중량, 그 다음에 배터리라든지 또 그 기름,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가속수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 비행장치, 행글라이더, 동력에 따라 날아다니는 것, 행글라이더 아시죠?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 장치 등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동력 비행 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 비행 장치, 회전익 비행 장치, 회전인형 드론, 동력 패러글라이더, 낙하산유 등 초경량 비행 장치란 거는 가벼우면서 날아다니는 장치 다 포함되죠. 쉽게 말하면 가볍게 날아다닐 수 있는 모든 것. 가볍게 해서 날아다닐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한다. 그 중에서 동력, 이 동력을 써서 날아다니는 것, 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자, 동력 이용 뭐가 있죠? 고정익, 작지만, 어, 여러분 작은 비행기나 헬기 봤습니까? 시범 볼 때 많이 하잖아요, 헬기, 그죠? 어? 고정익 비행장치, 탑승자, 탑승자가 있고, 연료, 비상용 중량을 제외한 탑승자나 연료 제외한 자체 중량이 115kg, 115kg 이하의 일 것이고 자석이 한 개일 것. 이거를 동력 비행장치랍니다. 아마 이제 혼자 타고 다니는 거고요. 혼자 그 혼자 타는 헬기, 혼자 타는 비행기, 작은 그거를 동력 비행장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행글라이더, 행글라이더 알죠? 행글라이더는 두 명 막 타잖아요. 두세 명이죠. 두 명까지 타던데 탑승자 및 비상용 장치의 중량을 제외한 이 자체 중량이 70kg. 행글라이더도 꽤 무게 나갑니다. 70kg 이하의 체중으로서 이하로서 체중 이동, 체중 타면 방향 타면 조종 등의 방법으로 조종하는 비행 장치다. 내 몸을 이용하거나 이 내가 타는 면 왼쪽으로 한다든지 오른쪽으로 탄다든지 그런 식으로 타는 면을 이용해서 조종합니다. 행글라이더. 제가 행글라이더보다는 낙하산을 타봤는데
어떻게 보면 행글라이더가 되게 그 스릴이 있고 뭐예요? 패러글라이더 많이 봤죠, 그죠? 탑승자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역시 행글라이더나 패러글라이더 자체 중량 70kg 이하로서 날개에 부착된 줄을 많이 써요, 줄, 그죠? 패러글라이더 줄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줄을 잡고 막 뛰어서 날아가는 거, 그죠? 패러글라이더. 자, 무인 사람이 없는 동력 비행 장치이자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드론이 떠오르죠, 드론, 그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체중량이 몇 킬로? 150. 자, 이거 이 정도는 우리 하나 애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150. 150 하면은 뭐로 해야 우리가 있지 않을까요? 1호, 105, 105, 105. 우리가 그 드론 무인 멀티콥터의 대부분 무게가 얼마냐 그러면 105 이하, 배꼽 이하, 응? 배꼽. 우리가 드론이 대부분 쓰면 내 배꼽 이하 정도 되잖아. 배꼽 이하. 드론이 있으면 드론의 크기나 그게 대부분 내 배꼽 이하다. 그래서 105, 150kg 이하다.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게 있죠. 비행선. 비행선이라 비행 엄청 크죠, 그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 180kg 이하, 이고 길이가 20m, 꽤 크죠, 20m 넘고요. 무인 비행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할 게 무인 헬로콥터, 무인 멀티콥터, 드론 배꼽 이하다. 그래서 150 하나는 기억해 놓읍시다. 초경량 비행 장치의 안전성. 자, 드론이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쿼드, 헥사, 옥토. 쿼드, 헥사, 옥토. 6개는 헥사겠죠? 쿼드 4개. 초경량 비행장치 안전성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안전한지 검사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안전성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얼마? 1년. 1년. 다만,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경우는 몇 년? 2년. 대부분 비영리 목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영리보다는 지금 비영리. 그래서 2년으로 대부분 기억을 하시고요. 최근 국내 운용 대수가 늘어나고 이용 범위도 다양해짐에 따라 항공 분야 전문 검사 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 어디로? 항공안전. 이 안전이 있으니까 안전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검사는 어디로 간다? 항공안전기술원 적어볼게요.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안전성 검사는 항공안전기술원이다. 항공안전기술원으로 간다. 이렇게 하나 기억해 놓읍시다. 자, 우리가 자동차 안전성 검사를 받는 것처럼 드론도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겠죠. 초경량 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검사 운영 특기란 초경량 비행장치가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안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 적합함을 증명하는 업무로서 초경량 비행장치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제작자가 제공한 서류와 설계, 제작 및 정비 관련해서 초경량 비행장치의 상태, 비행 성능 등 확인하여 인증하는 것이다. 인증서가 나오겠죠, 그죠? 인증하면 인증서가 나오겠죠. 볼게요. 초도 인증, 정기 인증, 수시 인증, 재인증이 있는데 초는 처음이죠, 처음. 처음이니까 최초로 실시. 국내에서 설계 제작하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도입한 초경량 비행장치의 안정성 인증을 위하여 최초니까 뭐한다? 초도. 최초 받는 것. 초도. 최초로 받는다. 정기니까 정기적으로 받아야겠죠. 2년마다 한 번씩. 2년 지나면 3년째 만기일에 새로 안정성 인증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받으니까 정기 인증이죠. 자, 수시로 받아야 돼, 인정. 수시는 어느 때로 받아야 될까요? 자, 문제가 있다면 그때 수시로 받아야죠. 문제가 있는 경우는 수시로. 원래 초도 인증과 정기 인증이 있지만 고장나거나 뭐가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받아야겠죠.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대수리, 크게 수리했다. 대개조, 모두 다 개조했다. 자, 기술 안전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인증받는 것, 이걸 뭐다? 수시 인증 꼭 기억 바랍니다. 초도나 정기는 외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재인증은 다시 하는 거고, 그죠? 자, 다시니까 실시하는 인증, 재인증이죠. 왜? 부적합하니까. 정비해서 다시 하고 실시한다 하지만 수시란 거는 대수리, 대개죠. 그래서 안정성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할 때 언제든지 해라. 수시 인증. 우리는 다른 거는 다 기억 안 하더라도 뭘 기억한다? 대개조, 대수리할 때 뭘 받는다? 수시 인증을 받는다. 그래서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합시다. 넘어갑니다. 제가 꼭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말한 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겠죠, 그죠? 초경량 비행장치 안전성을 받아야 되는 대상.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305조. 동력 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란 안전성을 받아야 되는 비행장치. 아까 나왔던 거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말하는 게 동력 달린 드론 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낙하산유 이것도 안전성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기구류. 자, 기구류 중에서 사람이 탑승하는 기구 있죠. 기구 있고 막 줄 달리고 그죠? 기구. 무인 비행기, 헬리콥터, 멀티콥터 중에 25km 초과하는 것. 자, 동력 드론 150. 무인 비행선 중 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2kg을 초과하거나 7m를 초과하는 것. 회전이 드론이죠, 그죠? 이런 것들은 다 받아야 된다.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된다. 자,
초경량 비행장치의 시험 비행 허가, 시험 비행 등을 위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시험 날려본다고요. 초경량 비행장치 시험 비행 허가 신청서에 초경량 비행장치 같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 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 초경량 비행장치 기술 기준을 하는데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해당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한 소개서, 이 비행장치는 어떤 거다. 또 초경량 비행장치 설계가 초경량 비행장치 기술 기준에 충족함을 입증했다. 시험 비행을 받으려면 소개서 입증했다. 그 다음에 설계 도면과 일치되게 제작되었다. 그래서 소개서, 입증서, 제작서, 제작 서류 세 가지를 준비해서 시험 비행 허가를 맡아서 통과하면은 이제 제품이 나가겠죠, 현장으로. 그죠? 그 다음에 완성 후 상태, 지상 기능 점검, 시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능 점검하고 성능 시험 결과, 그리고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 절차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한 정비 방법, 어떻게 정비해라. 초경량 비행장치 사진, 전체 측면 전자 파일, 시험 비행을 어떻게 하겠다. 이 계획서. 우리가 교수님 필요한 게 다 들어가 있네요. 맞아요. 한 번 날리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한 걸 다 넣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초경량 비행장치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뭐한다? 시험 비행을 허가해야 한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소개서, 입증 서류, 제작 서류, 시험 결과 서류, 정비 방법 명시 서류, 사진, 계획서 별표 하나 할게요. 이게 다 이제 받은 다음에 적합하다 판단되면 뭐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뭐한다? 허가한다. 우리 드론에 대해서 허가권자 누구다? 국토교통부 누구다? 장관이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지방항공청장은 초경량 비행장치에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 117호의 서식에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증명서를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자는 비행 시 휴대해야 된다. 신고를 받으면 허가하면 지방항공청장, 서울과 부산과 이런 지방항공청장은 이거를 신고 증명서를 발급해 줘야 되면 신고했다, 증명한다, 날려라. 그러면 비행할 때 휴대해야 된다. 그래서 서울지방항공청장,
부산지방항공청장. 이렇게 발급해주면 휴대해야 됩니다. 항공보험 등의 가입 의무, 보험 들어야겠죠, 보험. 그죠?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 항공기 대여, 레저 스포츠, 사업에 사용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보험 또는 뭐한다? 공제에 가입한다. 자, 오늘 마지막 수업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